상상해 보셨나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익숙했던 경제 시스템마저 무너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면 당신은 과연 어디에 귀한 자산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황폐해진 도시의 잔해 위에서 혹은 혼란스러운 시장의 한복판에서 어떤 이들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기회를 포착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부를 일구어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어떤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가장 극단적인 순간들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기회라는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던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투자 원칙과 깊이 있는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단순한 역사 공부를 넘어 우리 시대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생존 전략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분명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도시에 찬란했던 스카이라인은 무너져 내리고 번성했던 시장은 텅 비어버리며 공장의 굴뚝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죠.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고 생산시설은 멈춰서며 사람들의 일상은 뿌리째 흔들리곤 합니다. 시장은 혼돈 그 자체로 변해버리고 내일의 희망마저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파괴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마치 거대한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비옥한 흙이 남든 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서를 추구하고 삶을 재건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쌓아 올리며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죠. 그리고 바로 그 재건의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적 기회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파괴된 만큼 다시 지어야 하고 멈춰버린 만큼 다시 움직여야 하며 부족해진 만큼 다시 채워야 하는 거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인간의 본능과 더 나은 삶을 향한 경제적 동기가 만나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전쟁이 남긴 물리적 그리고 경제적 폐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피어났는지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 위에 새로운 건축물의 조감도가 그려지고 파괴된 공장들이 다시 희망의 엔진을 돌리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정보를 찾아 헤매던 이들이 결국 거대한 흐름을 읽어냈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불안감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된 유럽을 재건하며 스스로의 산업을 부흥시켰던 미국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단순히 유럽을 돕는 원조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시장을 재편하고 자국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이른바 마셜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거대한 계획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 대륙에 막대한 자본과 물자를 쏟아붓는 일이었습니다. 런던과 베를린, 파리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폭격으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죠. 하지만 미국은 유럽의 재건이 곧 자국의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의 공장들은 밤낮 없이 돌아가며 생산재와 기술, 그리고 소비재들을 쏟아냈고 이 물자들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수송선에 가득 실렸습니다. 마셜 플랜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을 미국의 생산품으로 채우고 유럽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여 장기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경제 파트너로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었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유럽은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됩니다. 폐허 속에서 피어난 이 거대한 재건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선
장기적인 투자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릴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셜 플랜을 통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통찰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거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와 더욱 가까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재건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1950년대 초, 한반도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혹한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3년간 이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수도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폭격과 화마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죠. 공장은 멈춰 섰고, 농토는 황폐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며 판자촌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적 같은 재건의 역사는 싹을 틔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을까요? 전쟁 직후 한국 경제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였습니다. 모든 인프라와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어려웠죠. 이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원조 물자, 즉 밀가루, 설탕, 면직물 같은 필수품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자들은 단순히 생존을 돕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산업의 귀중한 씨앗이 되었죠. 당장 먹고 입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필수재의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유통이었죠. 원조 밀가루는 제분 산업의 기반이, 설탕은 제당 산업을, 면직물은 방직 산업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시작들이 점차 덩치를 키워나가며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고 경제 활동을 시작했죠. 물자 가공과 유통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단단하게 길러진 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 기회였던 건 아닐까요? 물론 잿더미가 된 도시를 재건하고 끊어진 도로와 부서진 다리를 잇는 인프라 구축에도 막대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부서진 다리 위로 임시 목교가 놓이고 앙상한 철근 구조물 위로 새로운 건물이 올라서는 풍경은 당시 우리 국민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죠.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농촌 도로를 포장하고 주택을 개량하며 단순히 생활 환경 개선을 넘어 국가 생산성과 유통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투자이자 재건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재건은 본질적인 필요에서 시작해 산업 기반과 사회 인프라를 단단히 다져나가는 지난한 과정이었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틔우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일궈낸 우리 민족의 저력은 정말 경탄할 만합니다. 한국의 사례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에서 시작된 재건이었다면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 부흥을 이뤄낸 또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우리가 깊이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최대 피해국이자 동시에 가해국이라는 복잡한 위치에 있었던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연합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주요 도시의 80% 이상이 폐허가 되었고 핵심 산업시설은 초토화되었으며 국가 분단이라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죠. 경제는 혼란의 극치였고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좌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서 경제라는 현명한 모델로 혼란을 수습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바로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위대한 재건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질서 경제란 무엇일까요?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개입하는 모델입니다. 가장 먼저 혼란 속에서 통화 개혁을 단행하여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를 안정시킨 것이 첫걸음이었죠.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면 투자나 저축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경제 기초를 튼튼히 다진 후
독일은 자신들의 오랜 강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경제 부흥의 핵심은 바로 제조업이었습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정밀한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폭스바겐 비틀 같은 국민차 생산은 독일 제조업의 부활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공장을 재건하고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끊임없이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죠. 또한 독일은 전후 유럽 통합 속에서 프랑스와의 화해로 안정적인 대외 관계를 구축하고 주변국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독일 제품의 수출 시장 확대와 재건에 필요한 자원 및 기술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죠. 폐허 속 독일의 재기는 단순히 물질적 회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질서를 재건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꾸준히 지속한 결과입니다.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현명한 선택이 어떻게 한 국가를 위대한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폐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현명한 선택이 어떻게 한 국가를 위대한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 현명한 선택의 중심에는 바로 질서 경제라는 독일만의 독특한 경제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경제의 자유로운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국가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이 독특한 철학은 혼란스러웠던 전후 독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죠. 독일은 특히 자동차와 기계 산업 같은 핵심 제조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후 독일의 상징이 된 폭스바겐 비틀은 단순히 자동차 한 대를 넘어 독일 제조업의 부활과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파괴된 공장들을 다시 세우고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아낌없이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산업 구조 재편과 기술력 확보 노력은 독일 경제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까지 확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서독은 1950년대부터 나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유럽의 핵심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죠. 이는 비단 물질적인 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어우러져 사회 전체의 신뢰와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전략적인 선택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자부심을 되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전쟁 후의 투자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국가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배경과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그 속에는 놀랍도록 일관된 투자 원칙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필수재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의식주 해결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기반 시설이었죠. 주택, 도로, 전력, 통신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단기적인 수요 충족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활동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지극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안정적인 정부 정책의 중요성입니다. 독일의 질서 경제나 일본의 산업 정책처럼 정부가 명확하고 일관된 경제 방향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때 기업과 개인은 안심하고 투자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이는 곧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세 번째는 바로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했던 것이 이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미래 가치에 집중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기술력 및 인력 투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원칙입니다.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자체적인 연구개발에 힘쓰며 숙련된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근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고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했던 것이 재건의 속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비단 전쟁 후의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효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주죠. 팬데믹이나 금융위기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바로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본질적인 가치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전쟁의 파괴가 아무리 심해도 인간의 필요와 문명을 재건하려는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투자하라. 이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얻는 교훈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역사의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형태의 격변기, 바로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바꾼 산업혁명 시대에 숨겨진 투자 기회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